안녕하세요. 저는 4년 안에 1억 모으기를 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29살에 욜로 생활을 청산하고 4년 안에 1억 모으기를 목표로 돈 모으기를 시작해서 3년 만에 9천만 원을 모은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그 정도 월급으로 4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손가락 빨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름 잘 살면서 3년 안에 9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9천만 원을 모았던 2020년부터 2022년 평균 연봉이 3,500만 원 정도였고요. 총 3년 동안의 연봉을 합치면 1억 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1억 500만 원 중에 1,500만 원만 3년 동안 쓴 거게 되겠죠. 그럼 제가 3년에 1,500만 원, 즉 1년에 500만 원만 쓸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사소한 지출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저는 돈을 모아보기 전에는 제가 소소하게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 쓰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직장인이니까 이 정도 쓸 수 있지. 내가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으로 사소하게 지출하는 돈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 카드 내역서를 보니 정말 돈을 쓰지 않은 날이 없더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무지출 데이가 하루도 없었던 거죠. 정말 매일매일 자잘하게 소비를 했던 거예요. 편의점, 커피, 옷 등등. 근데 그렇게 자잘하게 한 소비 때문에 한 달에 카드값이 월급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하루살이처럼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잘한 소비를 통제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계부를 쓰면 제가 하는 소비 하나하나를 다 인식하게 되고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손으로 쓰는 가계부는 아예 엄두도 안 나서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을 써서 제 지출을 파악했는데 지출 내역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돈을 쓰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을 몇 개월 지속하면서 하루하루 돈 쓰는 거에 대해 인식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졌고요. 나아가서는 부지출 데이를 정해서 일주일에 3일 부지출 이런 식으로 목표로 하고 실천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소한 지출 통제만으로는 부지출 데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 줄이기 그리고 윗골 외식 줄이기인데요. 저는 욜로 생활을 할 때는 정말 매일매일 약속을 잡았어요.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활동하는 거를 좋아해서 약속을 줄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모으려고 하니 정말 힘들었죠. 약속 줄이기는 사소한 지출을 통제하는 것보다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그냥 사소한 지출 통제는 그냥 제가 쓰는 것만 줄이면 되지만 약속을 줄이는 거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멀어질 것 같고 거절을 또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약속을 거절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돈을 모으려면 약속을 줄이는 건 정말 불가피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약속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쓸데없는 모임들이 좀 걸러졌고 제 삶과 인간관계가 훨씬 심플해졌어요. 사람을 좋아하지만 좀 사람과 관계에서 은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변화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줄이면서 외식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식비가 줄면서 돈이 더 모이기 시작했고
이거 외식을 줄이다 보니까 얘가 밖에 음식을 줄이게 되면서 훨씬 몸에도 좋고, 훨씬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용비, 헤어, 네일, 화장품, 피부과 등등인데요. 저와 같은 여성분들은 이 부분을 줄이기가 진짜 어려우실 텐데, 이 미용비 줄이기의 핵심은 화려하게 꾸미진 못하지만 단정하고 깔끔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깔끔하면 정말 괜찮아요. 막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지 않아도. 그리고 저는 현재는 단발이지만 한참 돈 모을 때는 미용실 가는 비용도 아까워서 머리를 길렀어요. 대신에 이제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직은 적어도 1년에 2번은 꼭 해줬습니다. 그리고 네일도 하지 않았고 대신 기본 케어만 받던지 해서 깔끔함을 유지했어요. 아무도 우리 손톱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한참 욜로 생활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네일을 바꿔줬거든요. 네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자기만족으로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는 손톱 따위에 자기만족하지 말고 더 큰 것을 통해서 자기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네일 같은 건 잠시 미뤄두는 걸로 해요. 그 다음은 피부과인데요. 여성분들 피부 진짜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여드름 피부라서 돈 모으기 전에는 피부과를 주기적으로 갔어요. 근데 돈은 돈대로 쓰고 피부가 좋아지는 건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피부 안 좋은 사람이어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피부과 가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운동하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드세요. 저는 오히려 돈을 모으고 나서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주위에서 진짜 피부 진짜 좋아졌다고 말할 정도로. 왜냐면 외식도 줄이고 이제 최대한 뭐 구내식당이나 아니면 집밥을 먹고 취미로 이제 사람들을 막 모임이 많다기보다 이제 운동을 하고 하니까 피부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그 운동을 위해서 이제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 믿고 피부과 가지 마시고 생활 습관 개선부터 먼저 하시길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카페 비용입니다. 카페 비용 줄이기의 핵심은 커피 자체를 줄이고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건데요. 솔직히 카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예전처럼 빡세게 줄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참 돈 모을 때는 저는 혼자서는 카페를 거의 안 가고요. 꼭 가야 된다 하면 무조건 기프티콘이 있을 때만 갔어요. 지금도 근데 이거는 변함없긴 해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 거의 혼자 카페를 갈 때는 무조건 기프티콘을 사용해요. 제 돈 주고 결제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외에 뭐 약속이나 다른 사람들과 가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저희는 뭐 돈만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각자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유동적으로 생각하셔서 카페 비용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물 및 경조사 비용인데요. 전 친구 및 지인들한테 선물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소소한 것들을 자주 선물했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지출되는 돈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기간에는 정말 친한 친구 그리고 가족들 생일 선물만 챙겼어요. 그리고 경조사도 정말 가까운 지인분들만 챙겼고요.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고민이 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받은 사람들은 엄청 가깝지 않으면 그렇게 기억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나름 이제 선물도 하고 베풀고 신경을 썼는데 이게 주는 사람만 기억하지 받는 사람들은 처음엔 되게 좋아하지만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 챙길 돈으로 우리를 먼저 챙겨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등인데요.
이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지 않습니다. 저는 옷을 워낙 좋아해서 의류비 줄이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나마 예전에 사둔 옷들이 많아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그렇다고 아예 구매를 안 한 건 아니고 정말 사보고 싶은 게 있으면 생활비에서 아낀 돈으로 사거나 당근마켓에서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새 걸로 구입했어요. 어, 당근마켓이나 중고 거래로 옷 구매하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버려진 옷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려진 옷들이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좀 가난한 나라로 가서 버려지는데 뭐 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버려진 옷들을 먹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다큐를 본 이후로 원래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로 옷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 다큐를 본 이후로는 그런 편견을 없애고 정말 자주 이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정말 사고 싶으시다 하면은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로 먼저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은 새 제품을 사시는데 우선은 장바구니에 넣어두시고 좀 계속 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게 일주일 넘게 계속 생각이 난다 하면 생활비를 아끼고 남은 돈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자기계발 비용인데요. 여기 핵심은 이제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 그리고 운동에는 돈 쓰지 않기입니다. 돈 모으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의식주처럼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모든 것에 들어가는 지출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책은 절대 사서 보지 않았고요. 운동에도 돈을 들이지 않았어요. 돈 모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니던 필라테스도 돈을 모으기 시작한 이후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또 그렇게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2년 동안 다니지 않았고 대신 홈트를 하거나 산책, 걷기 등으로 그때는 이제 만족하기로 했었어요. 현재는 운동에는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저는 돈을 어느 정도 모았고 그 외에 지출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운동에만큼은 좀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8번째는 이제 부수입인데요. 앱테크나 이벤트를 통해서 기프티콘을 받고 중고거래를 하는 겁니다. 짠순이 분들 중에 앱테크나 이벤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전 성격상 앱테크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벤트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카카오톡 이벤트나 아니면 그 외에 뭐 네이버 카페 등등에서 하는 이벤트들을 좀 보시면은 저는 보이면 거의 다 신청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프티콘이 좀 많아요. 이렇게 받은 기프티콘을 이용해서 카페를 주로 혼자 가려고 할 때 가고요. 여러분들도 귀찮다고 이런 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막상 해보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은근 또 당첨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중고거래예요. 중고거래로 안 쓰는 물건들을 파니까 방 안에 필요 없는 물건들도 줄어들고 팔면서 이런 물건들은 내가 진짜 안 쓰는구나. 다시는 사지 말아야지.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니까 물건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방 안에 필요 없는 물건들은 진짜 다 중고거래로 파시고 깔끔한 방도 얻고 돈도 얻으시길 바래요. 뭐 이외에도 저는 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도 있는데요. 차량 보험료를 줄이려고 진짜 여기저기 전화도 많이 했고 보험사에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입을 하려고 했고요. 기름값 아끼려고 출퇴근 외에는 차를 타고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도 나갔는데 돈 모으기 초반에는 제가 일이 워낙 바빴어서 자주 만나지를 못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데이트 비용이 절감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게 서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모으실 때는 서로 보고 싶으시더라도 데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는 여행도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요. 그냥 소소하게 밥 먹고 어, 카페 가거나 아니면은 산책하거나 하는 거를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3년 만에 9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고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모아야 하나 의문도 들고 좀 많이 우울해질 때도 있었고요. 절약에 실패한 적도 많았지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절약하는 게 어렵지 않아졌고 이제는 어느 정도 습관이 돼서 이렇게 쓸데없는 지출은 자연적으로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절약을 완벽히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는 저도 3년 만에 9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억 가까이 모아가고 있고요. 정말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돈 모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시길 바래요. 그러면 돈 모으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